기초 GS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고 또 제가 이번 연도에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월 달에 원래 기초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올해는 조금 기초 GS를 많이 들으시네요. 보통 4월에 동차분들은 4월에 많이 들으시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4월에 이제 커리큘럼에 따르면 4월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3월이 좀 그 선택 수강생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4월보다 좀 더 열심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선택 과목 들으실 때 좀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그 저작권법도 그 강사가 학원마다 다 있잖아요. 선택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처음 했고 초임이다 보니까 그 답안지 첨삭을 제가 좀 많이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3월은 이제 한 8분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맞나요? 한 10분? 8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에 다 동차생 분들 혹시 손 한 번만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동차생 분이시니까 아직 답안지 써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무것도 좀 오늘 3월 1일이니까. 그래서 뭐 민소도 지금 나가시고 계실 테고 뭐 특상은 원래 1차 때 했지만 2차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쓰시는 게 처음에 아마 다음 주면 쓰실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권법도 배우는 건 당연하지만 저작권법이 좀 내용이 쉽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좀 법학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배워가셔서 다른 과목에서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회사 프로필인데 그 강사 프로필로 찍은 게 따로 있는데 이게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회사 프로필 쓰고 그 58회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58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상표랑 저작권 쪽 하고 있고 특허도 했었어요. 특허 했었는데 뭐 제가 상표를 좀 더 좋아해가지고 상표로 바꿨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변리사 되시면 뭐 지금 특허를 할지 뭐 상표를 할지 뭐 디자인 할지 이런 거를 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특허를 갔다가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실무자로서 같이 만나 뵙길 기원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을비스에서 한림법학원에서 저작권법 강의하고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2판인데 1판보다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1판은 제가 좀 되게 급하게 써가지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조금 줄글 형식이 많았는데 이 판은 좀 더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는 제가 박스 쳐놓은 게 있는데 박스 쳐놓은 것들은 대부분 이해를 위주로 넘어가라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냥 본문에 있는 것들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암기가 아니고 제가 할 부분은 좀 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구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책 페이지가 그 뒤에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책 페이지는 사실 저번보다 줄었거든요. 141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마 작년 판이 147페이지 정도인데 내용은 더 늘었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줄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판례 원문을 다 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판례 원문을 많이 실었는데 그것보다 답안지에 쓸 정도의 분량으로만 좀 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요하게 저희가 이제 판단 기준으로 판례 같은 거 쓰거든요. 판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창작성 판단 기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창작성 판단 기준이 판례는 한 4-5줄 되는데 중복되는 이제 한 2줄이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고 또 밑에 2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라 쓰시라고 이렇게 다 넣어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 이렇게 2-3줄 정도 되는 거 하나 해가지고 하나로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도 어느 정도 좀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답안지에 넣을 수 있는 분량 정도로 이제 좀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는 다 들어가고 오히려 양은 더 늘었는데 그 들어간 양 자체는 늘었는데 페이지 수는 조금 더 제가 짧게 압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만 다 하시면은 다른 거 이제 안 보셔도 그 GS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 시간이니까 일단 기초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다 동차신데 이거 처음이시니까 진도도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를 20시간 했거든요. 20시간 했는데 기초는 3회부터 8회까지는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이 이제 3시간이고 내일이 3시간, 그 다음에 3회부터 8회까지는 쓰는 거 1시간, 그 다음에 강평 1시간, 강평이 0.5시간이나 1시간 정도 사이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한 1시간에서, 왜 안 나오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 해서 6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6번을 한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정도? 이 정도 할 텐데, 그러면 합쳐봤자 사실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보다 조금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아무래도 GS 쓰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컴팩트하고 빠르게 나가야 돼서 OT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게요. OT는 제 기본 강의가 기본 OT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1회차 OT가. 그래서 그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OT 강의에서 선택으로서 저작권이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를 선택을 하실 때 기본 OT 같은 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넘기는 게 네. 테지만 아주 간략하게 한 20분, 30분 정도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작권법 자체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수강생 수나 아니면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58회 때 58회 때 했는데 이제 104명이 봤거든요. 104명이 봤는데 이제 이때 44명이었는데 더블이 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3년 만에 24년이 작년인데 이제 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과목이 이제 없거든요. 사실 공학 과목은 거의 다 이 더블보다 훨씬 더 빠른 추세로 다 내려가고 있고, 디보랑 저작을 많이 하시는데, 디보는 한 500명이 넘게 보는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 그 다음에 500 몇십 명? 그 다음에 이제 저작이 300명 정도? 이렇게 봐서 거의 1200명 정도가 만약에 2차를 본다 하면은 거의 70% 이상이 법과목을 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PF가 아닐 때는 당연히 공학 과목이 유리했겠지만, 점수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패스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과목을 다 하시는 추세고, 그 중에서도 디보를 하시는 분들은 1차 때 하시니까 하시는데, 저도 사실 동차 때 디보를 했거든요. 디보 했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암기하는데. 판례가 많아가지고, 저작으로 이제 기득 때, 이제 기득합인데 이제 저작으로 바꾸고, 심지어 저도 한 3월인가 4월쯤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바꾸는데 3월인가 4월쯤에 진입을 했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둘 다 58, 59 이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디보는 이미 1차를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엄청 구해가지고 스터디를 거의 일주일에 4-5시간씩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똑같았고, 저작은 사실 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패스를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저 이때 좀 불이었어요. 보시면 90, 60 이러잖아요. 이게 패스율인데 이 60%대가 좀 불인 해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제 바꾼 첫 해에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난이도 조정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60이랑 90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0에서 8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작년에도 좀 패스율이 낮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은 다 패스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들도 당연히 연락이 왔는데, 떨어지신 분들도 이 저작은 패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저작 PF 과목은 다 패스를 받도록 좀 열심히 이제 GS랑 이런 것들도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선택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죠? 뭐 판례 양이 적으니까 이제 암기 양이 적다. 이 암기 양이 적은 거는 어떤 데에 이점이 되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 4월에 있고 5, 6월에 이제 실전을 하는데 이제 7월에 시험을 보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조금 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좀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작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저작권 법이지만 막 데이터베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배우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SP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나 싶은데 요거는 사실 한 번만 적응을 하고 나면은 요때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5, 6월이 특히 6월이랑 7월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수험 계획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밑이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3, 4월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6월, 7월에 이 스포트를 못 내면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암기를 스포트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매일매일 까먹어서 7월 마지막 그러니까 시험장 당일까지 계속 물을 빠르게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이 시험장에서 이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누가 더 많이 차이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작권법은 요때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좀 고생을 하고 나면은 요때 물을 그렇게 빨리 안 부어도 이게 차 있어요 좀 계속. 그래서 다른 뭐 디보나 뭐 선택으로 치면은 그런 과목들 특히 민속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부어서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항아리들이 이렇게 과목마다 항아리가 있으면 저작에 부을 시간에 여기다 부어도 여기는 이제 계속 밑이 이제 좀 덜 안 빠집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요 이점을 이용해서 다른 이제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하셔라. 요런 취지로 제가 이제 선택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답안지 작성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고 동차생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한 번쯤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차생 때 법학 답안지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줄이 한 22줄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져 있고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냐? 그럼 처음에 맨 위에 문제 1 이렇게 씁니다. 그 네모 가로로. 그다음에 문제가 4문제가 나와요. 저희가 큰 문제로. 4문제가 설문 문제로 치면 4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 1번 안에 뭐 1, 2, 3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설문이라 합니다. 설문 1, 2, 3이 나오고 문제 2도 설문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안에 조그만 문제가 나뉘어져 있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 1번이 30점, 문제 2번이 20점, 3번이 30점, 4번이 20점 해서 총 100점 배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 문제 1 이렇게 첫 페이지 쓰고 맨 위에 가운데다 이렇게 쓰고 로마자를 쓰는데 로마자 이거 아시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 이거 처음부터 이거 몰라가지고 이것부터 모르고 썼거든요 그냥. 그래서 1, 2, 3, 4, 뭐 5까지만 하면 거의 다 대부분 돼요. 이렇게 목차를 많이 넘어갈 일은 없는데 어쨌든 6은 이거 반대로 쓰시면 되고 1 해서 뭐 여기다가 설문 1 이렇게 적고 이 첫 번째 문제 소설문 1번을 적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아래는 숫자 1 그냥 저희가 적는 숫자 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 2, 3 이렇게 되고 이 목차를 들여쓰는 제가 왜 목차를 설명드리냐면 목차를 들여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항상 답안지를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목차만 보고 또 교수님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역추론이 가능하게끔 목차를 써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의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판례, 결론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이런 판례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고 의의도 쓸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인지 여부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차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 답안지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목차만 보고도 이제 이런 거를 썼구나 하고 다 예상이 가능하게끔 목차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1,
이렇게 쓰고 만약에 안에도 더 들어가야 된다. 양가로. 그 다음에 안에 더 들어가야 된다. 반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라인. 여기는 맨 앞에 쓰고 조금 들여 쓰고 좀 더 들여 쓰고 그러면 요거 2가 이게 같은 레벨이 나올 때는 같은 라인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다 만약에 라인을 다 1 아래다가 1 그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또 1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 이게 다 똑같아지면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보다 들여쓰기 무조건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다 지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전체적인 틀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떻게 쓰시냐면 내용은 처음에 그 소설 설문 만약에 1이에요. 설문 1을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문 1에 설 1을 적기 시작해요. 문 1에 설 1을 적는데 문제점을 적습니다. 민소 마찬가지. 민소는 특히 문제점을 적어요. 다른 과목은 특성 그다음에 선택 이렇게는 뭐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안 적는 강사도 있고 적는 강사도 있고 안 적는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법학 답안의 틀은 이렇게가 맞아요. 그래서 문소를 쓰고 1 문소 어떤 것이 뭐 문제 대모로 뭐 이런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축약해서 한 두 줄 정도로 두 줄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줄 정도 적고 그 다음에 룰을 적는데 룰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저희는 이제 법학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 조문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 근거를 조문과 판례로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런 거를 검토해라,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문과 이 판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안을 풉니다. 그러면 이걸 룰이라고 하는데 근거죠, 근거.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근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인지 여기서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요. 목차에다가 판단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에다가 조문을 적습니다. 만약에 뭐 2조 몇 호 적고 조문을 그대로 적어요. 조문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례도 있다. 판단하는데 판례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례도 적어요. 무슨 판례. 이거는 목차는 나중에 제 답안지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룰을 적어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적습니다. 혹은 뭐 사안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이제 중요한 사안 포섭을 합니다. 사안 포섭 많이 들어보셨죠? 포섭 열심히 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셨나요? 동자시니까. 근데 사안 포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저작권법 특히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상표 저작권은 사안 포섭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허보다도 더. 그래서 사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안 포섭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이니까 뭐 복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프린트기로 뭐 프린트를 했다. 복제라고 안 나와요. 복제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프린트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이게 어떤 행위인지 판단을 하십니다. 저작권법에서 이게 어떤 행위인지. 그러면 사안포섭 하실 때 뭐뭐뭐뭐의 갑이 이제 갑을 병정무 이렇게 나오는데 혹은 A, B, C, D, 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이 뭐뭐뭐뭐 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으실 텐데 그냥 복제에 해당한다 적으시는 게 아니고 조문이 있거든요. 복제 조문이. 저희 저작권법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문이 엄청 많아요. 쓸 수 있는 조문이. 그래서 복제다. 근데 복제 조문이 여기 이미 적었어요. 2조 22호 복제는 뭐뭐뭐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미.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어요. 복제는 뭐뭐뭐뭐이므로 그래서 이거이다. 그래서 복제에 해당한다 라고 적으면 사안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례는 그냥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적는 건데 사안포섭은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포섭해서 그래서 프린트한 것은 판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판례를 그대로 적습니다. 여기다가 녹여서.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 갑을 병을 녹여서 판례를 적으면 중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기는 일반론을 쓰는 거고 일반 판례를 여기는
갑을 병정무 혹은 ABCDE 혹은 여기 나오는 이 영화는 이 책은 이 교재는 뭐 이런 것들을 사은포섭에 녹이면서 이거를 녹여 쓰시면 그게 사은포섭입니다. 그래서 사은포섭을 적고 사안의 경우는 그래서 뭐뭐다,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 이 숫자 1, 이 뭐 판단했고 사안을 했어요. 그러면 4, 만약에 이게 4다. 4, 결론, 뭐 설문의 해결 적고 여기 위에서 판단한 걸 쭉 요약해가지고 문서처럼 쭉 요약을 해서 한 번에 한두 줄 정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 1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오늘 내일 진도를 나가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3회차부터 저희가 GS 쓰거든요. 보통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답안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저는 수업을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 나가기도 너무 바쁘고 GS 쓰기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선택이니까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답안지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학 답안지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문2, 문3 뭐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또 답안지 양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페이지로 답안지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 자체가 원래 16페이지였거든요. 16페이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1, 2번이 50점, 3, 4번이 50점이니까 이제 1시간, 1시간 써요. 2시간, 총 2시간 쓰니까. 그러면 30점, 20점. 저는 이제 이 비율대로 배분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손이 느려가지고 이거를 뭐 저 때도 당연히 16페이지지만 2권씩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18페이지, 뭐 20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16페이지도 못 채웠어요. 항상 못 채웠어요. 16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채우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계산 뭐 많이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항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항상 부족해서 요거를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쪼개서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자면 이게 이제 8페이지 1시간을 쓰게 될 텐데 여기도 8페이지겠죠. 총 16이었으니까 원래 기본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5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간이 이제 1시간이면 보통 36분. 이걸 36분을 적고요. 이거 24분을 적었거든요. 이걸 다 쪼개서 저는 이제 다 스톱워치로 보면서 썼어요. 그래서 5페이지에 36분이면 어떻게 되냐면 목차를 잡죠. 목차는 보통 크게 문제 단위로 잡아요. 문제 단위로 이게 문제 1 목차 6분을 잡고 한 페이지에 6분씩 5페이지를 적으면 30분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의를 36분을 적었어요. 그럼 문의는 한 페이지에 똑같이 6분씩 3페이지죠? 그러면 18분이 쓰는데 걸리고 목차를 한 4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22분이죠? 근데 24분을 배정시켜 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계산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보통 여기서 이제 한 1, 2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좀 여유 시간으로 2분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당연히 이게 문제가 더 크니까 여기서 더 38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어려운 짱돌이 나오면 여기서 24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6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너무 감이 없으시다. 어떤 시간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너무 없으시면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써보시고 근데 한 페이지를 적는데 막 10분씩 걸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 10분일 때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1.8페이지까지는 쓰고 계셔야 정상인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속도를 안 맞추면은 무조건 2시간, 그러니까 저희 기초니까 1시간에 2문제 절대 못 풉니다. 끝까지 못 써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못 쓰죠. 암기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못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나중에 뭐 기초는 못 쓰셔도 돼요. 기초는 답안지 틀을 배우고 목차 연습하시고 어떤 세계관 선택은 세계관에 적응하시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다른 과목, 실전 같은 것들 그렇고 특상은 특히 저희 내용 알잖아요. 그럼 보통 기초 들어가든 실전 들어가든
옆에 보면 다 쓰고 있거든요, 막. 근데 그게 뭐 위기의식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뭐 기초 들어오시는 분들 동차도 많으시지만 뭐 기득 이상이신 분들도 처음에 좀 그 손을 풀려고 이렇게 1, 2월에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손 풀려고 기초부터 한번 쭉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채점 받아오고 순위표를 받았는데 막 저 아래에 뭐 90%에 가 있다. 그러면 뭐 책 보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보통 책 보고 쓰시거나 시간 안 재고 쓰시거나 나중에 내거나 막 이러거든요. 시간 막 3시간씩 써가지고 내고, 그럼 당연히 점수가 좋죠. 책 보고 쓰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초 때 어쨌든 순위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 페이스 있잖아, 페이스. 이게 나중에 본인이 써야 되는 페이스라는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더 빨리 쓰면 더 좋죠. 왜냐면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6페이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정하고, 딱 저는 16페이지 딱 끝나면 2시간이 딱 끝났어요. 왜냐면 분 단위로 쪼개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20페이지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다른 강사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대부분이 사실 뭐 교수님들한테 뭐 20페이지 늘어나는데 20페이지가 그럼 만점인가요? 20페이지를 써야 만점이고 뭐 16은 좀 양이 부족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이거 채점 기준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강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18페이지 정도로 양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1하고, 원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설문 1 이렇게 썼거든요. 설문 1. 근데 지금은 이걸 한 칸 띈대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조금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뭐 20페이지 혹은 19페이지고 실질적으로는 17에서 18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양을 조금은 늘리긴 하지만 20페이지, 4페이지를 늘릴 수는 없어요. 양을 너무 그러면 그 손이 못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안 하고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는 사은포섭으로 충분히 녹일 수 있거든요. 사은포섭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요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목차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목차가 되게 많아요. 답안지 중에 저희가 암기해서 쓰는 거는 거의 한 반 페이지? 반 페이지에서 한 0.5에서 0.7? 많아봤자? 요 정도를 저희가 그 암기 내용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목차예요, 다. 목차, 왜냐면 설 1하고 내려쓰고 1. 목차. 조금 쓰고, 또 내려쓰고, 목차 쓰고, 여기 내용 내려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또 목차 쓰고 내려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로 그 날아가는 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걸 다 띄어쓰긴 하진 않고 이렇게 큰 로마자에서는 띄어쓰기를 좀 몇 번 해준다. 그리고 이 문제 넘어갈 때도 띄어쓰기를 좀 더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안지 기초 다음 주부터 드리는 답안지는 16페이지를 쓸지 18페이지를 쓸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저의 답안지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2시간 내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몇 시간씩 써요. 몇 시간씩. 저희 답안지를. 그러니까 더 완벽한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실 답안지는 1시간 내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못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지식의 수준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떠나서 시간으로 쳐도 저는 이걸 1시간에 컴퓨터로 치고, 일단 컴퓨터로 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치면서도 이거를 막 1시간짜리 답안지지만 거의 막 대여섯 시간씩 이거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잘 써야 되고, 이거는 그냥 기준이 돼야 되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더 완벽히 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 답안지가 너무 왜 이렇게 내 답안지는 이거를 못 따라가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8페이지를 쓰려고 노력할 텐데, 일단은 16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6인데 이제 저희는 8페이지죠. 8페이지. 8페이지를 채우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두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아마 9에서 10을 쓸 수도 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8페이지를 먼저 채워보시는 연습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GS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본서를 굉장히 압축을 해놨고 뒤에는 조문이랑 시행령을 실어놨거든요. 시행령은 사실 보는 시행령은 한 2-3개 될까 말까
짱돌인데 그것도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뭐 나와봤자 짱돌인데 짱돌은 이제 다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찝어드리는 시행령 2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혹시 만약에 보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으시라고 넣어놨고 조문도 이 조문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 조문을 다음 주부터 가져오셔야 되는데 아마 그 동차생분들은 사셔야 될 거예요. 기득분들은 시험장에서 받으셨을 텐데 동차분들은 사셔야 되는데 법학 그 시험장에서 쓰는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아니면 뭐 주변에 시험 보신 분들 있으면 나눠달라 해가지고 보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된 것도 있을 테고 민소는 개정이 잘 안 되지만 특상처는 저작도 개정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구에서 가져오시던지 사시던지 해가지고 그 법전이 있어요. 법전 시험장용 법전 그걸 가지고 오셔서 GS를 푸십니다. 그래서 특상 뭐 다 마찬가지고 저작권 특히 이 법전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법전을 꼭 챙겨 오셔야 돼요. 그래서 넣어놓긴 했지만 요거는 그냥 시험 그 수업 시간에 조금 뭐 볼 수도 있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 혹시 안 가져오셨을 때 참고를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이걸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험장 가서 요거를 받아서 이걸로 풀 텐데 이 페이지 수랑 저희가 조문을 몇 줄인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와 위치 정도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때쯤에 뭐 여기 왼쪽 상단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생각을 해요. 뭔가 떠올라요. 왜냐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 책을 보다가 이걸 보면 위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전을 가지고 오셔라. 요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GS는 실전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진도를 쭉 나가고 그 진도별로 문제를 낼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오늘 내일 진도를 많이 나갈 텐데 오늘 내일 이제 나가고 다음 주 3회차부터 3회차는 7시 오시면 8시까지 1시간을 쓰십니다. 스톱워치 같은 거 있으시면 아니면 뭐 그 핸드폰으로도 보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스톱워치 1시간 이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데 아까 말했더니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6분씩 지나는 걸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뭐 스톱워치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뭐 손목시계를 하시든지 실전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챙겨 오시고 그다음에 문제적 표현 배우기. 이게 뭐냐 제가 만든 단어인데 문제적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프린트했다 아니면 뭐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요. 일상 용어로 나와요. 근데 이 사진을 찍는 게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답안지를 쓰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법학 용어로 바꾸는 거. 그거를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도 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3조, 34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등록 사유가 이렇게 있으면 뭐 식별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면 저명하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TV에 몇 번 나오고 뭐 어디에서 상을 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걸 뽑아가지고 저희가 저명한지 안 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주지 저명 상표가 나왔는데 문제 주지 저명 상표도 이렇게 안 줘요. 그냥 그 상황을 줘요. 상황을. 그럼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주지 저명이다, 만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문제적 표현, 문제에서 표현하는 법학 표현이 아니고 문제적 표현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논점을 뽑아내는지 그걸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이제 기본서를 배우실 때 제가 암기 포인트를 좀 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라. 혹은 요거는 앞에서 한번 외웠으니까 응용해서 쓰시고 외우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걸 좀 판단을 해드리고, 그래서 좀 단권화를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외우실 거는 이거는 꼭 외워라 그 말을 드릴 테니까 좀 표시를 해서 나중에 회독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뭐 민소 특상 마찬가지지만 저작권도 이제 나중에 회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독을 해야 돼. 빨리. 요거는 저작을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게 뭐 이걸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회독을 빨리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외우고 어떤 걸 안 외워야 되는지 표시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좀 쉽잖아요. 용어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사진을 찍는다 이런 거. 근데 특허 뭐예요? 막 기계가 갑자기 어떻게 되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작권법은 이게 용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런 거는 사실 머리를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법학적인 용어만 알면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틀, IREC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해가지고 IREC 구조라고 하는데 이 법학 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고 다른 과목 가셔도 이건 똑같이 쓰거든요. 이거는 이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응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요 세계관이 생각보다 처음에 앵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절차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장점. 그냥 바로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작권, 권리가 바로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등록, 심사가 없어요. 심사. 근데 하여튼 심사에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보통 특상. 왜냐면 이 부등록 사유 뭐죠? 이게 심사예요. 심사.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33조, 34조에 걸려서 너는 등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심사 절차인데 그리고 뭐 아니면 방식 절차도 있겠죠? 뭐 실질 심사고 뭐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는데 저작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 이 본질만 딱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그거는 다 조문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OT는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우선 이 저작권이 목차를 그러면 요 목차를 못 보는구나. 그럼 책으로 보겠습니다. 네, 책을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이 저작물이고 챕터 2가 저작자, 챕터 3이 저작권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파트가 거의 중요도로 치면 70% 이상, 양으로 치면 50% 이상이고 나머지 뒤에 침해, 챕터 7의 침해 정도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 챕터 4, 5, 6, 8 이 정도는 보고 지나갈 건데 뭐 당연히 보는 것도 뭐 그냥 보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넣어놨기 때문에 141페이지잖아요. 이게 다 중요한 내용만 넣어놓은 거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건 외워라, 이건 조문 봐라 아니면 이렇게 찝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체크를 해두시고 챕터 1, 2, 3 그 다음에 7을 오늘 내일 좀 최대한 챕터 7에서는 이제 다 챕터 7 전부는 아니고 그냥 침해 간주 요 정도를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 저작권법이 문제가 심사 안 한다 했잖아요. 심사를 안 하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심사를 안 하면 일단 저작권의 발생 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발생은 창작하면 바로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창작했어요. 그럼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창작적인지 요거를 물어봐요. 그 말의 결국은 저작권이 발생하는지이기 때문에 요거 1번 그 다음에 발생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창작만 하면 그러면 심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바로 발생했으니까 등록 이후에는 뭐가 문제되죠? 침해가 문제되죠. 등록 이후에는 무조건 침해예요. 침해에서 나오게 됩니다. 2번. 여기 두 개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침해를 빼놓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침해를 빼놓고 내면 문제가 너무 그냥 단문이에요. 창작성을 판단해라. 그것만 계속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해 판단하는 게 주된 문제인데 문제는 이 침해가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죠.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하면 그동안 이제 3회부터 막 6회, 7회까지는 침해를 못 내면 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해를 먼저 배우고 뒤에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침해 이렇게 오늘 내일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하고 3회차부터 침해까지 같이 이제 문제를 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배운 데에서 내죠. 배운 데에서 내게 되고 근데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를 앞으로 빼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우선 저작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열린 마음으로 그 교양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작권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쉬운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양 수업 들으시듯이 너무 막 전공 과목처럼 하지 마시고 교양 들으시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하고 2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밑줄 굳이 안 치셔도 됩니다. 밑줄 제가 칠하는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치지 마세요. 치면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2회차 때 이제 복습하실 때 치시면 되시고, 일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차 쓰실 때 조문을 항상 병기를 해주시는 연습을 합니다. 제2조, 제1호. 사안에 좀 그 과목이나 어떤 그에 따라서는 뭐 법을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아니면 1항을 뭐 만약에 나중에 쓰실 때 34조 1항 7호 뭐 이런 걸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상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수님들은 어쨌든 정도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요약하고 축약하고 너무 막 이런 문자로 쓰는 거를 좀 굳이 그냥 이거 쓰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이 조항호.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막 이걸 한다고 감점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쓰고도 합격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길을 좀 처음부터 이제 좀 습관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좀 좋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쓰다 이렇게 쓰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이렇게 쓰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연습을 조항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조는 1호부터 이제 36호인가 38호까지 있거든요. 그 조문 저희 좀 뒤에 같이 가서 볼게요. 그 145페이지 가시면 네, 법조문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2조 정의해서 저희가 법학 답안을 쓸 때 이 의라는 요 목차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룰을 쓸 때 혹은 문제 소재 쓸 때 요거를 이제 일단 처음부터 이제 넣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허다 그러면 계량 발명의 의의를 쓰고 시작하는데, 계량 발명이 나오면 아니면 결합 발명이 나온다 의의를 적는데, 그거 다 판례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 결합 발명의 의의를 판례로 외웁니다. 두세 줄 정도. 근데 이 의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작권법은 의의가 조문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진짜 자주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제 뼈에 새기는 식으로 외우게 되는데, 그렇게 외우는 거 말고 억지로 외우는 건 거의 없어요, 의의는. 그래서 보시면 1호부터 36호까지 의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6개나 저희는 의의를 이제 세이브 한 거죠. 의의 외울 메모리 카드를.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 많이 쓰시고, 여기 말고도 이 법조문 전반에 의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조를 많이 쓰셔도 될 거다. 하지만 여기는 호고 항이 없습니다. 바로 2조 1호부터 36호까지 되고 1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시면 2페이지. 네, 저작물은 1호 보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냐 저작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저작물이냐 나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이거 뭐 이 법목적인데, 법목적은 1조거든요. 보통 모든 법과목이 1조가 법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 다음에 인적권, 그 다음에 그거를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이제 요거 인간의 사상 감정을 이 객체에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문제로 안 내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봐봐요. 여기 이런 관측 데이터, 이게 사상이냐 감정이냐 요거는 그냥 사실이거든요. 사실. 데이터는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역사,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문제로 내도 너무 쉬워요. 좀 쉽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안 내도 이제 이게 메인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부논점이고, 계약서, 법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뭐 주소가 어디고 뭐 월세가 얼마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계약서가 이게 창작성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없겠죠. 이거 그냥 사실이잖아, 사실. 그럼 똑같은 종이지만 책, 소설은 어떨까요? 이건 내용의 창작성이 있으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종이라도 어떤 객체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이게 사상이냐 감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사상이 뭐냐 감정이 뭐냐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오고 딱 봤을 때 사실 이런 거가 아니면 보통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는 나중에 다시 박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미뤄두고 요것도 나중에 이제 미뤄두겠습니다. 나중에 볼 거라서. 어쨌든 이건 그냥 쉽게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표현.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은 모르겠네요. 네, 표현은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방에 혼자 있다. 내 방에 혼자 있다. 근데 혼자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뭐 지어서 불렀다 했을 때 이게 저작물이 될 저작성이 창작은 맞아요. 창작을 했어요. 근데 증거도 없고 녹음을 안 했어요. 그냥 부르고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녹음을 안 했으니까. 이게 저작물이 성립이 되냐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냥 외부로 표현만 하면 돼요. 외부로. 그러니까 막 마음속으로 부른 건 당연히 안 되고 외부로 그냥 내가 입 밖으로 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되는데 성립은 오케이. 그치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심에 가서 입증을 못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일이고 일단 저작권이 성립이 되냐 발생을 하냐 요거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표현되면 증거 증인 뭐 이런 거 없어도 되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딱히 문제가 안 돼요. 외부로 표현됐냐 안 되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애매한 건 뭐죠? 창작성이죠. 창작성. 뭐 특허로 치면 뭐죠? 그거? 아시는 분? 진보성인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진보성. 그 다음에 디보로 치면 창작 비용, 뭐 비용이성, 용이성? 맞나요? 창작 비용이성? 비용이성, 빈보성 이런 건데 저작권법은 창작성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문제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3회차 때는 이걸 암기를 하셔야죠. 3회차 때는 처음 보기 때문에 암기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한 6회차, 7회차 되면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이제 뭐 자다 일어나서도 그냥 바로 단남모 이러면서 일어나는 정도로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뼈에 새기셔야 되고 새기시게 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외우시면은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 감정에 대한 사상 감정은 앞에서 이제 나왔죠. 사상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씩 단어가 조금씩 바뀌거나 어순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그 판례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만 들어가면 그냥 키워드가 들어가면 판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외우시고 너무 막 어떤 어순이 조금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보고 어떤 판례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이 아니고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 진짜 판례마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난 단남모라 외웠는데 남단모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외우신 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키워드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외우시면 너무 다른 거를 많이 보지 마시고 외우신 대로 하시는 게 좀 메모리를 아끼는 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거 외우시면 되고 뭐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고 그냥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이제 판례가. 그래서 뭐 이런 특허나 디보보다는 당연히 그 창작성이 완전 낮아요. 얘는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되잖아요. 다른 선행이랑 겹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얘는 겹쳐도 돼요. 원래 있던 게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모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때는. 하지만 남의 이미 막 미국에 동시에 나는 한국에서 몇 월 몇 시에 창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창작을 했어요. 그럼 둘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시분초를 뭐 다툰다 이것도 없고 그냥 모방만 안 하면 창작적이면 된다. 뭐 선행 이런 거 없습니다. 선행하는 것과 뭐 비슷한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방을 안 하면 된다. 비슷해도 똑같아도 그거를 보고 베낀 게 아니면 된다. 내가 혼자 창작을 했으면 된다. 왜냐?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모방을 안 하고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방만 안 하면 똑같아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그 창작물 판단 기준에 양가로 판단 기준 쓰시고 반가로로, 반숫자 반가로로 1, 2, 3을 넣어놨는데 이 창작성 판단 기준에 하나만, 그 방금 본 게 메인이고요. 방금 본 게 완전 메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좀 특수한 게 쓰는 건데 요걸 예를 들어서 메인 판례가 아까 그 단나무 그게 거의 한 80% 이상 쓰는 판례고 창작성 나오면 요게 한 15%, 요게 한 5% 정도 쓸까 말까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누가 하더라도 누가비표라고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이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런 판례가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기능적 저작물일 때 많이 쓰입니다. 기능적 저작물. 기능적 저작물이 무엇이냐? 기능적 저작물은 건축 같은 거예요. 건축도 저작물이거든요. 특이하게 지은 건축물은 저작물이에요. 근데 건축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도 뭐 그 저작물인 아파트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네모자기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창작성이 있을까요? 창작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막 철근을 몇 개 심었어요. 철근이 있는데 뭐 바닥도 있죠. 콘크리트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특이하게 지어놓고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철근을 넣어야 되잖아요. 철근을 넣어야 이 건물의 기능을 하잖아요. 건물이라는 기능을.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뭐 특이하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붕을 앞으로 빼고 뭐 여기를 삼각형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를 저작물로 인정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네모자기의 건물을 지으려고 철근을 넣었더니 얘가 나 이거 저작물로 인정받았는데 너 왜 내 저작물 따라해서 철근 넣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철근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누가비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사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 기능적 표현을 나중에 이제 판례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능적 표현을 사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창작성이 없다. 만약에 여기서 그럼 보호받는 표현은 뭐죠? 여기서는 이 철근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 특이한 부분, 여기 막 지붕이 튀어나오고 여기 삼각형을 자르고 이런 부분만 보호가 되는 거지 이 건물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까지 보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담긴 저작물은 이제 누각비표를 많이 씁니다. 보통. 그래서 저런 거는 뭐 건축, 뭐 아니면은 응용미술 저작물,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아는 거는 건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된다. 기능적 저작물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특이한, 이거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의 기능적 저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특이해요. 그래서 게이방 선배구 자구창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 여기는 그냥 당연히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창작성 판단할 때는 개별 요소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그 다음에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이게 끊으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끊으시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판례가 어떤 판례면 짝이거든요. 짝. 옛날에 지금은 이제 나는 솔로를 하고 계신 PD님이 이제 짝이라는 옛날에 SBS에서 똑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자 1호 여자 1호 하면서 어떤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짰단 말이죠. 근데 그 뭐 남자 1호부터 6호까지 있고 여자도 1호부터 6호까지 있고 지금 옥수 순자 뭐 이런 걸로 변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나레이션도 되게 특이한 나레이션을 썼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떤 뭐 선택을 하고 서로 뭐 남자가 선택하는 시간, 여자가 선택하는 시간에서 뭐 선택이 안 된 사람은 짜장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있단 말이죠. 포맷. 근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거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 외부로 표현된 거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 포맷은 외부로 표현된 것이냐 했을 때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맷은
어떻게 보면 실질이 없는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추상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개념에 더 가깝단 말이죠. 왜냐면 뭐 1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눗술로 칠게요. 1기, 2기, 3기, 지금 24기까지 나왔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방송 하나하나의 영상이 표현이거든요. 영상.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들이 표현인데 다 다르잖아요. 이게 1회, 2회, 3회, 4회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 출연진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출연진들이 이제 리얼리티로 대본 없이 맨날 다 바꿔가면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대본, 그러니까 이 영상에 찍힌 그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다 다르거든요. 이거마다. 근데 뭐 그래서 SBS면 KBS에서 이걸 똑같이 하면서 일반인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걸 찍어요. 똑같이 포맷으로. 그러면 결국 외부로 표현되는 그 영상은 대본으로 치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 똑같이 포맷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침해가 아니게 되냐. 그러면 그건 너무 이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 포맷 자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요소들의 창작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남자 1호부터 6호까지 남자를 부르는 호칭, 그 다음에 뭐 게임, 여기 안에 게임, 그 다음에 뭐 진행 방식, 나레이션, 그 다음에 뭐 나눗솔로 같은 경우는 맨 앞이랑 맨 뒤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뭐 처음에 예고편 나오기 시작할 때쯤엔 그 레이디 가가 노래인가 뭐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쯤부터는 아 예고편 나오네 하고 이제 아 끝났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쓰면서 그냥 출연자들만 바꿔가지고 다르게 이제 방송을 낸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게 창작적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나레이션 나오고 이런 남자 1호부터 6호까지 부르면서 이 뭐 복장도 다 이제 맞춰서 입고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짝이니까. 누가 봐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이 되니까 전체로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아마 판례 원문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GS 쓰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보면 더 재밌고 더 이해가 쏙쏙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막 더 이렇게 많이 써드렸는데 딱 그 답안지에 쓸 정도로 축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자체는 축약이 아닌데 앞과 뒤로 좀 더 있어요, 내용이. 근데 요것만 쓰시면 이거를 룰로 쓰십니다. 룰 쓰시고 요런 남자 1호부터 6호 이런 거를 이제 사은포섭에 이거랑 녹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를 보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 각주를 가시면 이거 방송 프로그램 그다음 체험전 해서 60 작년 61회 때 이제 문제로 기출로 나왔던 게 체험전 밀가루 체험전인데 약간 박람회 같은 체험전 그런 것들도 뭐 안에 밀가루 뭐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는 창작성이 없을지언정 이 전체로서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체험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온라인 게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챕터 8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문구랑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뭐 판례를 다 각자 외우실 필요가 없고 개이방, 선배구, 자구창 요거를 외우시면 밑에 그런 판례들에 다 쓰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쉬는 시간 조금 가진 후에 10분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